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머라이언산과 그 뒤로 보이는 건물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인데요. 수영장이 옥상에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기획하실 때 자유여행이든 패키지 여행이든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호텔을 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숙소를 호텔 또는 리조트로 많이 예약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호텔 예약 사이트를 보면 슈페리어 오션뷰, 클럽룸, 프록세스룸, 슈페리어 오션프론트 등등 이해하기 어려운 객실 타입으로 인해서 호텔 예약 시 많이 헷갈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객실 종류, 룸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호텔의 룸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호텔 예약 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호텔 룸 타입은요, 객실 크기와 객실에서 바라보는 밖의 모습, 다른 말로는 뷰라고 하죠. 이 두 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선 객실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실의 등급은요, 크게 스탠다드, 슈페리어, 디럭스, 스위트룸이 있는데요. 스탠다드 룸은 그 호텔의 가장 기본적인 객실을 뜻하고, 슈페리어는 스탠다드보다 좋은 객실, 디럭스는 슈페리어보다 좀 더 좋은 객실, 그리고 스위트룸은 아주 좋은 객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객실이 좋은 순서를 살펴보면은 스탠다드, 슈페리어, 디럭스, 스위트룸 순으로 좋은 객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좋은 객실인데 과연 뭐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쉽게 생각을 해서 객실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제품들 및 시설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탠다드보다는 슈페리어의 객실 크기가 조금 더 크고, 디럭스는 슈페리어보다 크고, 스위트룸은 디럭스보다 객실 크기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제품과 시설물들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객실 숙박료는 당연히 스탠다드, 슈페리어, 디럭스, 스위트룸 순으로 비쌉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바라보는 전망에 따라서 객실의 등급이 나눠지는데, 여러분 오션뷰, 시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바다가 보이냐, 정원이 보이냐, 산이 보이냐, 이런 차이인데요. 그래서 룸 카테고리별로 전망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스탠다드 시뷰는 뭘까요? 기본적인 객실 타입의 바다 전망이라는 것일 거고요. 슈페리어 가든뷰는? 네, 맞습니다. 슈페리어 객실에 정원이 보이는 객실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바다가 보이는 객실은 같은 룸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숙박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객실은 오션뷰라고 하고 어떤 객실은 시뷰라고 하고 둘 다 바다 전망인 것 같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단연간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시뷰는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오션뷰는 약간 좀 멀리 바다가 있는 객실을 오션뷰라고 표시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호텔들을 돌아다녀 봤을 때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오션뷰, 시뷰로 예약할 때 담당자한테 꼭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텔의 시뷰 또는 오션뷰가 몇 층에 있느냐, 그리고 바다가 얼마만큼 보이냐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야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오션뷰 객실을 예약을 했는데 1층 또는 2층에 객실에 위치해 있다면 창문을 열었을 때 나무가 있다면 바다가 잘 보이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시뷰 또는 오션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창문에서 바다가 훤히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약을 하는데, 일부 호텔에는 창문에서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약간 좀 틀어서 또는 이렇게 비스듬히 보이는 바다도 오션뷰 또는 시뷰라고 객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션뷰 객실을 예약을 할 때는 몇 층에 있는지, 그리고 바다가 얼마만큼 보이는지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억세스 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객실은 방에서 발코니를 열면은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객실은 보통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수영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객실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1층에 그 객실이 있어서 그 수영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에는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객실의 최대 투숙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객실의 최대 투숙 인원은 성인 2명에 만 12세 미만 아동 2명 또는 성인 3명이 한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성인 4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인 3명의 경우 엑스트라 베드를 하나 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성인 2명, 아동 2명의 경우에는 아동 1명은 엑스트라 베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1명은 노베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성인과 침대를 같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일부 호텔의 경우에 엑스트라 베드가 없어서 최대 성인 2명 또는 성인 2명에 아동 2명만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호텔도 있습니다. 다음 커넥팅 룸인데요. 일반적으로 객실은 옆방으로 만약에 갈 때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서 또 바로 옆방 출입문을 통해서 옆 객실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커넥팅 룸은 뭐냐면 출입문을 나가지 않고 옆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40대 부부 한 쌍과 자녀 2명, 그래서 총 4명이 여행을 가는데 자녀 2명이 만 12세를 갓 지난 중학생이라고 가정을 할 때 나이상 성인이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이 경우에 커넥팅 룸을 신청을 해서 그 객실 문을 나가서 다시 옆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객실에서 바로 옆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옆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방에서 바로 옆방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편리하겠죠? 이 커넥팅 룸은 호텔마다 보유하고 있는 객실 수가 많지 않아서 개런티는 되지 않고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